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집착이 영혼을 잠식하는 이야기, 바로 에밀리 브론테의 불멸의 고전 폭풍의 언덕입니다. 오늘 이 거친 사랑과 복수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황량하고 쓸쓸한 북부 잉글랜드의 언덕. 그 위에 외롭게 서 있는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워더링 하이츠, 바로 폭풍의 언덕이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거친 바람에 휘몰아치는 그런 고립된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바로 로그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집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이야, 이거 완전 인간 혐오자들의 천국이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그 천국에서의 첫날 밤, 로그우드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환영 인사를 받게 됩니다. 로그우드가 마주친 그 집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상해요. 우선 집주인은 히스클리프는 시종일관 뚱하고 말도 없고요. 조셉이라는 하인은 입만 열면 투덜거리는 괴팍한 노인이죠. 또 분명 예쁘긴 한데 엄청 까칠한 젊은 여자에 꾀죄죄하고 공격적인 젊은 남자,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사나운 개들까지. 딱 봐도 평범한 집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갑자기 문보라가 몰아쳐서 로그우드가 집에 꼼짝없이 갇히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낡은 방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소설의 거대한 비극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 밤 로그우드는 잠결에 아주 애처로운 목소리를 듣게 돼요. 창문 밖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들여보내줘. 제발 들여보내줘. 알고 보니 그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황야를 떠도는 캐서린이라는 유령이었어요. 로크우드가 기겁해서 비명을 지르니까 히스클리프가 달려오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유령을 쫓아내려고 할 텐데 히스클리프는 그러기는커녕 창문을 열고 폭풍 속으로 울부짖습니다. 캐시, 제발 돌아와.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히스클리프의 고통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절규라는 걸 직감하게 되죠. 도대체 이 집에는,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비극이 이들을 이렇게 유령처럼 떠돌게 만드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남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부 넬리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뿌리를 찾아서요. 황야에서 운명처럼 만난 두 영혼의 이야기 속으로 말이죠. 자, 시간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집의 주인인 언쇼 씨가 어느 날 웬 집시 같은 고아소년 하나를 데려와요. 그 아이가 바로 히스클리프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죠. 히스클리프는 언쇼 씨의 딸 캐서린과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둘은 마치 한 몸처럼 저 거친 황야를 자기들 세상인 양 뛰어놀며 자라죠.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언쇼 씨가 죽자마자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가 히스클리프를 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온갖 구박과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사회라는, 소위 문명화된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이 두 영혼을 갈라놓게 되는지, 그 배신의 서막이 열립니다. 이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두 집이에요. 먼저 폭풍의 언덕은 히스클리프 그 자체입니다. 거칠고 열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 같죠. 반면에 근처에 있는 드러시 크로스 그레인지라는 저택은 어떨까요? 여기는 린턴 가문이 사는 곳인데 아주 교양 있고 안정적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캐서린은 왜 자기 영혼의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클리프를 버리고 이 안정적인 세계를 택했을까요? 캐서린이 에드거 린튼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사실 꽤 현실적이에요. 잘생겼고 성격 좋고 젊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죠. 그와 결혼하면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이성적인 선택이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건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넬리에게 이렇게 털어놓죠. 넬리,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와, 정말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아무리 다른 선택을 해도 자신의 본질, 자신의 영혼은 히스클리프와 하나라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필 캐서린이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걸 히스클리프가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3년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부와 세련됨을 갖춘 모습으로요. 이제 길고도 끔찍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정말 체계적이고 무자비해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신을 학대했던 힌들리를 도박으로 파멸시키고 폭풍의 언덕을 통째로 빼앗아버립니다. 두 번째, 캐서린을 빼앗아간 에드거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그의 여동생인 이사벨라를 유혹해서 결혼한 뒤 지독하게 학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캐서린마저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혀서 결국 그녀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만듭니다. 캐서린이 죽었을 때 히스클리프가 내뱉는 이 절규는 정말 처절합니다. 캐서린 언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도 편히 쉬지 마. 차라리 유령이 돼서 날 괴롭혀. 내 영혼인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이 말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저주이자 그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었죠. 자, 이렇게 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 그들의 자식들 세대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 세대의 지독한 사랑과 증오가 과거의 메아리처럼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습니다. 히스클리프의 복수극은 2세대를 무대 삼아 계속됩니다. 2세 아이는 완전히 그의 복수를 위한 장기말이 되어버리죠. 캐서린과 에드거의 딸인 젊은 캐서린,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 사이의 병약한 아들 린튼, 그리고 원래 폭풍의 언덕의 주인이었어야 할 헤어튼까지. 히스클리프는 이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엮어서 결국 두 가문의 모든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기나긴 복수극의 끝! 히스클리프의 마지막과 이 지독한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조용한 땅에 묻혔지만 여전히 쉬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히스클리프도 지쳐갑니다. 복수에 대한 의지마저 서서히 사라져버리죠. 그의 눈에는 오직 캐서린의 환영만이 아른거리고 결국 먹지도 자지도 않다가 캐서린이 쓰던 그 방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히스클리프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그는 그토록 원하던 캐서린의 곁에 묻히고요. 남겨진 젊은 캐서린과 헤어튼, 이 둘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캐서린이 헤어튼에게 글을 가르쳐주면서 과거 세대의 증오와 무지가 씻겨 내려가는 거죠. 마침내 지독했던 폭풍이 멎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마지막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폭풍의 언덕은 과연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과 주변 모두를 파괴하는 끔찍한 집착에 대한 경고일까요? 어쩌면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